예전부터 서울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비쌌어요. 왜 그때 상황은 얘기 안 하죠? 그때도 다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일자리가 있고 뭐가 있고. 어차피 서울이라고 하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당연히.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집값만 급등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제일 많은 거거든요. 이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인 현상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는 분들 또는 초보자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동조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레밍스처럼 막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동조효과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요, 지난 몇 년간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구조적으로 서울이 대세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이 대세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 각인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각인 효과가 발생됐으니까 나름대로 가야 되겠구나. 눈에 보이니까 진짜네. 그러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서울의 급등 현상이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들리는 이야기는 서울 부동산만 살아남을 거고 지방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아른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 신사임당님 채널의 댓글에 지가 뭐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떠드는 얘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말이 대충 맞기는 하죠. 근데 이번에 서울이 올라가는 이유가 인구 소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뭔가 비슷하니까 갖다 맞추는 거고 그 짜맞추게 한 건데, 지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인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서울로 지금 전 그 지방 거주민들이 몰려오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서울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비쌌어요. 왜 그때 상황은 얘기 안 하죠? 그때도 다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일자리가 있고 뭐가 있고. 어차피 서울이라고 하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당연히. 근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 왔는데 갑자기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자꾸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와 요즘 굉장히 뭐 나름대로 구루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긴 한데 오히려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조 효과가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거다. 그런데 그 현상이 서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게 서울이라고 하는 특정 현상과 달리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이었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중대형 아파트의 급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꾸 하시면 저는 맞아, 서울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지금 그 말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거야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시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과요불급이라고, 과도하면 그 사이에 그것을 믿고 동조과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이 영끌하다가 무너지는 사례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계속해서 오른다? 장기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단기적으로 누구는 죽을 수 있는 사지로 몰아가는 표현이에요. 지금 현재 영끌에서 서울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금리 오르고 갑자기 외국에 있는 경제 환경이 이상하게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막 뒤집어지면서 망가졌다. 그러면 영끌한 사람은 무너질 수 있는데 서울에 비싼 돈 들어와서 한 사람들이 망가지겠죠? 그럼 서울 가격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꾸 그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기는 한데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맞는데 조금 과대 해석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직전에 그 동조효과 때문에 정말 많은 수요가 들어왔는데 영끌 수요가 한동안 조정되는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서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거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최근 몇 년처럼 급격한 상승은 어렵다고 보시나요?
이게 그걸 하면서 인구 소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걸까요? 서울이 돈 낸다니까 몰려온 사람들이 더 많아서가 아닐까요? 인구 소멸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눈에 보이냐고요. 아니, 물론 많이들 올라오곤 있지만 그분들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집 샀어요? 다 월세 살고 있던데? 돈 없으니까 서울 올라가지고 당산동이라든지 뭐 나름대로 교통 괜찮은 그런 동네에서 월세 살고들 있잖아요. 집 안 사고 못 산다고요. 그분들이 모든 걸 샀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요. 돈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사야 되는데 지난 몇 년간 서울이라고 하는 좋은 동네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꾸 서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서울이 아닌 과천은 왜 올랐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인구 소멸 때문에 과천 갔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사람들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그렇게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서울에 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해석이 과도하다. 과거에도 방금 말씀하신 동조 현상 때문에 상승했다 하락한 사례가 있나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중대형 아파트예요. 중대형 아파트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집착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서울에 집착하게 된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제가 중대형 아파트가 유행을 했다.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었을까요?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서울의 상당수 구도심은 슬럼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럼가에서 살고 싶었을까요? 슬럼가에서 살고 싶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럼가에 살고 싶지 않은데 그 당시가 무엇을 하던 시기였느냐? 외곽에 신도시 개발을 하던 시기예요. 신도시 인프라가 엄청나게 좋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신도시는 늙어버렸고 서울을 뒤집어 엎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당시 사회적 문화적인 현상과 당시 사람들의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서울에 집중되는 요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썩어도 둔치하고 서울의 입지가 워낙 좋은데 당시에는 살 곳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뭐 공덕역 주변에 옛날에는 그 산 밑에 다 이상한 빌라들밖에 없었던데 거기에 정말 좋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내가 회사를 가려고 보니까 광화문이야. 가까운 데서 살고 싶죠.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과거에는요, 서울이 그런 데가 많지 않았고 서울의 강남은 비싸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일기신도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일기신도시로 가는데 약간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넓은 데 살고 싶겠어요? 외곽으로 나가는데 좁은 데 살겠어요? 넓은 데 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일기신도시 주변에 있는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를 자세히 보게 되면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당시 상황이라고요. 그 중대형 아파트를 보니까 교통은 불편하지만 너무 살기가 좋네. 그리고 너무 살기가 좋네라고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지금 2000년대 초반이라고 치고 지금 오르는 걸 쭉 보니까 서울에 있는 공덕역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오르는 건 안 보이는데 일기신도시 주변에 그 지역이거나 그 옆에 있는 뭐 용인이나 이런 데가 막 오르는데 중대형 아파트는 널찍널찍하고 이왕이면 외곽 가는 사람이 넓은 데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른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얘기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면서 중대형 아파트가 이렇다. 그 당시 또 전문가들이 당시 올라가니까 중대형 아파트가 대세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효과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로 몰려간 거예요. 중대형 아파트로 몰려가니까 그 당시에 뒤늦게 집을 지었던 곳들, 교통 가까우면서도 강남 출퇴근하기 좋은 곳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제일 많이 지은 곳, 용인 죽전하고 수지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들을 과거에 아니 용인같이 외곽이 그렇게 많이 올랐네? 그래서 용인 같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버블세븐이라고 부른 거예요. 버블세븐 엄청나게 오른 곳 중에 하나.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조효과가 생기고 중대형이 오른다라는 각인 효과가 들어오니까 수요가 급증을 했다가 그래서 비싸게 됐고 많이 올랐다가 시장이 꺾이면서 많이 오른 만큼 또 거기도 영끌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무너지면서 용인의 중대형 같은 경우가 박살이 났던 경우가 지난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서울은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용인의 입지가 본질 입지가 서울보다 부족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서울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좋았는데다가 재개발까지 되고 뭐해서 바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 있는 사람이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문제는 영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입지다 뭐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되게 많이 오른다. 좋아요.
당연한 거죠. 입지가 좋은 곳이고 출퇴근하기 좋은 곳인데 그것을 이번에만 다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영끌한 사람이 많아지면 주춤해질 수도 있다. 이 당연한 현상들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에 좌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못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 살거나 그래서 고양시에 살거나 그래서 김포시에 산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나요? 끝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의 과민 반응이에요. 그리고 김포 산다고 해서 나는 인간이 김포 살 위인밖에 안 돼. 구리 살 위인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건가요?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서 김포 옆이면 저기 강서구 괜찮은 거 조금 싸게 나온 거 없을까라는 생각 안 하실까요? 구리 쪽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저쪽 건너편에 있는 광진구에 괜찮은 거 없을까? 광진구가 아니라면 저 위에 중랑구는 괜찮은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수준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그 경험이 없고 저 같은 사람도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슬금슬금 서울로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를 기억 못하니까 지금 박탈감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 들어간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북조선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평양 사는 사람 정해져 있다면서요.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런 데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기회 언제든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회는 우리 말로는 그러잖아요. 뭐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것을 다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자기 능력 없다라는 거 치부를 드러내는 것밖에 더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뭔가 빨리 하려고 하니까 젊을 때는 빨리 안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준비를 한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볼 때 수능을 본다 뭘 본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보면 참고서가 있잖아요. 이 참고서가 좋다 저 참고서가 좋다. 사실 그것들을 배우셔서 자꾸 어떤 참고서를 써야 되라고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참고서를 써야 되느냐. 근데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참고서가 필요가 없어요. 냉정하게.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부터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뭐라고 많이들 그러시냐면 저는 잠실에 갈 거기 때문에 이 동네는 별로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동네가 돌아가는 구조도 모르는데 남의 동네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 동네를 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요. 그 동네를 사라고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과 잠실이나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같이 하는 행동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를 내가 지금 출퇴근하면서 보는 동네니까 얼마나 보기 편해요. 다른 동네를 가려면 임장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 동네부터 제대로 보면 그리고 그것들을 꾸준히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력은 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임장을 가야만이 뭔가 부동산 공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부할 시간 없대. 근데 막상 공부할 시간 없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잠은 다 자고 놀러 듣는 데는 가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내 동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되면 그 메커니즘에 의한 움직임은 다른 동네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발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내 동네부터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